자, 2020년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자, 1번 문제부터 얼른 할게요. 어, 이제 뭐 자주 풀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들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중요한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부등식의 해예요. 그래서 y는 x의 제곱 이렇게 2차 함수가 있다. 근데 얘는 y랑 같으니까 y가 0보다 작고 싶다. 이걸 만족하는 x는 이라고 물어보는 게 2차 부등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2차 부등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를 인수분해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인수분해를 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이유는 y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y가 0보다 작다라는 건 x축 아래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x축 아래쪽은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걸 만족하는 x는 어떻게 되냐 라고 물어본 거기 때문에 x절편이 중요해서 우리가 x절편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표준형으로 만들지 않고 인수분해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x절편을 쉽게 구하고 나면 이 빨간 부분은 x가 마이너스 1과 5 사이여야 되는구나. 자, 요렇게 원래 문제를 푸는 건데 이제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 이 그림과 상관없이 얘를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좀 외운 게 있죠. 그래서 외운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좀 알면서 문제를 풀면 좋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자, 수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직이면서 x절편이 3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직선은 기울기와 좌표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지금 여기서는 기울기 3과 수직이기 때문에 수직이 되려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돼서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x절편은 3이라 그랬으니까 3,0을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을 지나가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인 이 직선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차 함수 식 쓰는 방법에 대해서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이 식을 쓴 다음에 이 식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다음 3번.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2x 플러스 5가 3보다 크다 했습니다. 5가 넘어가면 2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이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항을 하면 되는데 x 이항하고 넘어가면 3보다 작거나 같다. 수직선상으로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족시키는 정수 중에 최소값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안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은 0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문제입니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 외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합시다. 선분 A, B를 2대 1로 외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A에서부터의 거리의 비율이 이만큼, B에서부터 거리의 비율이 1만큼 되는 그런 위치가 바깥쪽에 있다. 바깥쪽에 있다. 그런 점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A에서부터 거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이 부분. 이쪽 영역은 A에서부터 B까지 거리를 재보면 이 거리가 더 짧아요.
그죠? 여기가 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2대 1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A에서 거리의 비율이 더 멀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더 짧아. 그래서 이 위치는 아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이 부분 있죠? 요 사이. 이 사이는 우리는 내분이라고 합니다. 안쪽에 있는 거. 그래서 외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아니에요. 다음 여기가 A고 여기가 B일 때 이쪽 있죠? 이쪽 이쪽에 점이 있으면 A에서부터 거리가 길고 거리가 짧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A에서의 거리의 비율이 더 큰 B에서의 거리의 비율이 더 짧은 그 위치를 따져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방향이 맞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말뜻을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뭐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이런 것들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럼 A에서부터 거리가 이만큼의 비율, B에서부터 거리가 1만큼의 비율이면 어떤 상황이면 좋냐면 A, B,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 Q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거리가 같으면 비율로 따졌을 때 이만큼의 비율, 1만큼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A에서의 좌표가 3,1이고요. B에서의 좌표가 마이너스 2,4라고 한다면 우리가 Q 좌표를 구할 건데 비율이 일정하죠. 비율이 일정하다는 건 이 직선상에서 X의 변화율과 Y의 변화율이 일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X가 5만큼 감소했으니까 또 X가 5만큼 감소되면 되고요. Y는 3만큼 커졌죠? 마찬가지로 3만큼 커지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좌표를 구할 수 있고 아니면 2대1로 외분하는 외분점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뭘 하든 상관없어요. 일단 좌표를 구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다음 5번. 자, 부등식을 쓰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등식을 한번 써볼까 하는데 2x-5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이런 상수가 아니라 x에 관한 식이면 범위를 나눠서 푸는 거고요. 여기가 상수항이면 식을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5를 더해주고 2로 나눠주면 x의 범위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 6번.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입니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에서 거리를 재든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평행한 두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평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리를 재나 이 거리를 재나 이 거리를 재나 평행하다는 건 길이가 같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 1번 직선, 2번 직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1번 직선이 있고 2번 직선이 있으면 어느 점에서 거리를 재든 상관이 없어서 좀 쉬운 점을 스스로 찾아서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좀 쉬운 점을 찾아라 그러면 마이너스 1,1 이런 점을 대입했을 때 식이 참이 되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1이라는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는 것이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쓸 때는 분수식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해서 2x-3y 플러스 10은 0. 요 식에다가 이거 거리를 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a, b라는 m,n이라고 할까? m,n이라는 좌표가 있고 ax
잘 나와라.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을 때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루트 a의 제곱 b의 제곱분의 절대값 am bn c 이렇게 된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계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좌표 알고요. 그 다음에 직선 식도 알고 있죠. 그래서 굳이 내가 마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식을 계산해 보세요. 다음 7번. 4차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합시다. 4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1차, 2차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2차의 모양이 아닌 2차, 2차의 모양이 있는데 걔는 보기차식이나 상반 방정식일 때의 모양입니다.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4차 방정식이 나왔다? 그런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수분해를 그냥 할 수는 없거든요. 2차식을 예상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4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보기차식도 아니고 상반 방정식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판단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1, 2 요렇게 해서 갑자기 잘 나오네. 요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사용해 보는 거죠. 자, 뭐가 되냐? 1이 되겠죠, 일단. 이렇게 한 세트가 만들어지고요. 2가 됩니까? 1, 2, 1, 2, 1, 2. 그래서 실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오는 식은 허근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합시다. 4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1차, 2차식의 곱이다. 요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두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y축 위의 점을 Q라고 하자. y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y축 위에 있는 점은 x좌표가 0이잖아요. 그래서 a 값은 그냥 0이다 찍고 시작하는 겁니다. 같은 거리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x 사이의 거리 차이는 5기 때문에 AQ의 길이는 x 사이의 거리 차이, 그리고 y 사이의 거리 차이, 그리고 BQ 길이는 x 사이의 거리 차이가 2니까 2의 제곱, 그 다음에 y 사이의 거리 차이가 b-7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식을 쓸 때 한 방향으로 빼야 돼 라고 이야기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쓰는 게 틀렸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x 사이의 거리 차이와 y 사이의 거리 차이를 이용해서 식을 쓰는 게 더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변을 제곱해서 식을 전개하게 되면 이렇게 될 겁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6b 플러스 9, 34. b의 제곱 마이너스 14b 플러스 49에다가 4를 더하면 53.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얘로 넘어가면은 8b는 이렇게 돼서 19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쉽죠?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세요. 다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점을 지난다. 그러면 직선을 구하고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식이 참이란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지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대입하면 참이구나. 이거 첫 번째. 다음
점을 지난다. 요거. 그럼 직선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직선식을 먼저 구해 보려고 x 사이의 거리 차이, 이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x의 변화량은 3, y의 변화량은 9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3이네요. 그럼 기울기가 3이면서 이 점을 지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면 이렇게 이거 A값 계산하는 건 쉽죠.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 요거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를 풀 때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10번 3차 방정식의 세근입니다. 3차 방정식에서 이런 패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 식을 전개해서도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전개하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근을 알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냐면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가 세근을 알고 있다면 근은 이런 패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근을 알고 있을 때 쓰는 표현이라면 얘를 구하라 그러면 x 자리에 3을 대입하라 라는 의미겠죠. 괜찮죠? 만약에 이 식을 전개하세요 그러면은 식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냥 전개를 하면 3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면 3의 세제곱 마이너스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3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요런 패턴이 될 겁니다. 이 식을 전개하면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이 얘랑 같은 거 아니냐 x자리에 3 대입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 세근의 합, 두 개씩 곱한 거의 합, 세 개 곱한 거의 값 이런 식으로 괜찮죠? 전개식을 하기보다는 해, 정의, 식 쓰는 법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다음 11번 문제예요.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알맞은 것을 구하시오. 자, 오메가는 근이니까 대입하면 참입니다.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 이게 첫 번째 식.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다음에 이항을 하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우리가 여기서는 실근을 구할 수 있고 여기서 허근을 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으로 오메가가 있다면 얘는 2차식이고 개수가 실수기 때문에 허근을 가진다면 무조건 켤레근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서 두근의 합, 두근의 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이니까 대입하면 참일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까지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억. 얘는 참 아니죠. 플러스여야 됩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맞습니다. 그 다음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 분자에다가 오메가 바를 곱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분모는 오메가에 오메가 바 곱한 거니까 1이 되고 분자는 오메가 바가 됩니다. 그래서 식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틀렸죠. 괜찮습니까? 아니면 양변에다가 오메가를 곱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식을 쓰는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방식을 쓰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 1, 오메가 플러스 1 여기 있죠? 얘 1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분의 1. 그 다음 오메가 제곱 플러스 1 여기 있죠? 얘가 1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좌변의 식은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통분을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에 오메가 제곱분의 1 플러스 오메가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오메가 여기 있죠? 얘가 1로 넘어가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에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라서 1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다음 미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0. 얘네 셋 더하면 0이죠. 오메가 세제곱은 1입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참이 되는 애와 참이 되지 않는 애를 구별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12번입니다.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쟤를 위에 있는 식은 1차식이니까 1차식을 2차식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식이 참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y 대신에 2x-k를 대입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려면 x값이 한 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x값이 한 개 있다는 소리는 뭐야? 2차 방정식의 해가 하나니까 중근을 가진다는 뜻이겠죠. 중근을 가지려면은 판별식이 0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식을 전개해서 중근을 가지는 패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답 자체는 제가 마무리를 하지 않더라도 요거 정도는 마무리를 못했던 학생들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가 풀었던 것과 내가 풀었던 게 똑같으면 아마 계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답은 정확했을 겁니다. 자, 다음 13번.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은 여기입니다. 자,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 좌표와 여기 좌표를 구한 다음에 뭐 신발끈 같은 걸 써도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서는 삼각형의 넓이를 좀 더 크게 확장을 해서 이렇게 큰 삼각형이 있죠? 이 큰 삼각형에서 요 작은 삼각형을 빼는 걸로 생각을 한다면 조금 더 아이디어 좋게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노란 부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큰 빨간색에서 작은 삼각형, 작은 파란색 삼각형을 뺀다는 건데 여기 좌표를 구해야 될 게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자, 먼저 여기 이 점은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교점이에요. 교점은 연립방정식으로 구하는 거고 연립방정식을 쓰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고 넘기면 10x인데 13x가 될 거고요. 여기는 13 되겠네요. 그래서 x값이 1입니다. x가 1이면 y가 5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5입니다. 다음, 자, 이 점의 좌표는 이 직선과 이 직선 사이의 교점이에요. 3x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3입니다. 양변에 2를 곱해서 넘기면은 9x는 13이고요. x는 9분의 13입니다. 그래서 x값이 9분의 13이니까 콤마 y값은 얘 대입하면 되니까 3분의 13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먼저 빨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 여기 x절편 안 구했네. 이 직선의 x절편은 y에다가 0을 넣는 겁니다. y에다가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13이 0이 되는 거고요. 양변에 2를 곱하고 넘겨서 x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네. 3분의 14. 그러면 먼저 빨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빨간 삼각형 넓이는 밑변의 길이 3분의 13 곱하기 높이 5 곱하기 2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삼각형의 넓이를 계산을 해봅시다. 파란 삼각형의 넓이는 3분의 13 곱하기 높이 3분의 13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노란 삼각형 넓이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그냥 다 하는 거냐? 보면 공통인수가 보이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은 공통인수로 보통 묶어주면 계산이 좀 쉬워집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5인가? 5. 자, 요거 해서 약분하면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나는 잘 하니까 그냥 이 직선에서 이 직선의 식 여기에서 높이를 바로 구해갖고 삼각형 넓이 구할 거야.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겠죠. 이 노란 삼각형의 여기를 내가 밑변으로 본다면 높이 여기서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이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고 밑변의 길이를 구한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뭘 한다? 신발끈의 공식을 알고 있는 학생은 신발끈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내가 아이디어를 직접 내서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겁니다. 다음 14번 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가로와 세로를 문자로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가로를 x, 세로를 y라고 합시다. 그러면 대각선 길이를 알려줬기 때문에 뭐 말 안 해도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겠고요. 넓이가 120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 xy가 120이구나 이거.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야? 4, 6, 24, 244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 자, 그럼 얘네 둘을 이용해서 x랑 y는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고, 우리는 이런 거를 대칭형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얘네 둘이 나오면 당연히 x 플러스 y가 궁금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다 대입할까? 그러면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40은 244 넘어가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484거든요. 얘가 22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의 값은 22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요거 xy 값과 x 플러스 y 값을 이용해서 우리는 대칭형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존재했고 그 2차 방정식의 해로 x와 y가 있었어. 그럼 얘는 두근의 합, 얘는 두근의 곱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 이거죠. 그래서 어떤 2차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정해주겠어 이겁니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만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거는 a-10, a-1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서 x값과 y값을 내가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 그랬기 때문에 둘 중에 큰 걸 골라주면 되겠죠. 다음 15번.
두 직선과 1,3을 지나는 직선은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은 어떤 상황이 돼야 되는 거냐면 이게 1번 직선이고 이게 2번 직선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1번 직선 이걸 2번 직선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세 번째 직선이 삼각형을 만족하지 않으려면은 평행해 버리면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평행하면은 삼각형 모양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얘랑 평행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으려면 교점을 지나가도 되지 않냐. 한 점에서 다 만나버리면 우리는 이걸 삼각형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모양은 세 가지가 있다 이거고요. 그럼 1번과 먼저 평행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 넘어가서 2로 나눠주면 y는 2분의 3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얘 기울기는 2분의 3,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란 말이죠. 자, 삼각형을 이루고 싶지 않기 때문에 평행하고 싶다면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뜻이어서 식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1,3을 지나가고 싶다 그랬죠?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1,3을 지나가고 싶다. 이렇게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교점을 지나간다 그랬죠?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거든.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양변에 2를 곱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두 개를 더했어. 그러면 5x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그래서 x는 2. x가 2면 대입했을 때 6 마이너스 2y 플러스 2는 0이어서 y는 4다. 2,4를 지나가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2,4입니다. 그래서 2,4를 지나가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2,4도 지나가고 1,3을 지나가는 거니까 세 번째는 1,3과 2,4를 지나가는 그런 직선의 식을 만들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울기는 1이고요. 뭐 1,3을 지나간다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럼 세 개의 식을 다 썼고 모든 직선에 대해서 y절편을 모두 구해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y절편은 꼭 x에다가 0을 대입해서 마무리합니다. 빨리 구한다고 뒤에 있는 걸 그냥 막 써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꼭 x에다가 0을 대입한 값 그거를 우리는 꼭 선택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16번 문제.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각의 이등분선은 우리가 공식 같은 게 있죠. 그 모양을 외워야 된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뭐라고 배웠냐면 각의 이등분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요거를 A, 여기를 B, 여기를 M, 여기를 N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A 대 B의 비율과 M 대 N의 비율은 같다. 길이가 같다는 게 아니라 비율은 같아야 된다. 이게 공식이에요. 그래서 길이를 가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분 AB 사이의 길이, 요 길이 루트 X 사이의 거리 차이는 3이죠. 9 더하기 3의 제곱이에요. Y 사이의 거리 차이는 4입니다. 16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A랑 C 자 A에서부터 C까지 X 사이의 거리는 8이죠. 루트 88, 64 Y 사이의 거리 차이는 6이니까 36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BC 자
D의 좌표를 구하는 거구나.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고 여기가 7, 마이너스 4인데 자, 요 길이를 계산을 하면 여기는 5고 여기 거의 길이는 10이에요. 1대 2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대 2의 비율로 나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분점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D 좌표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 길이의 비율과 이 길이의 비율이 같다라는 걸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다음 17번.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된다. 자, 부등식은 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냐면 x 절편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x축의 위, x축의 아래를 보는 게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에서 x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x축의 위, x축의 아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항상 x축에서 시작을 하고 x축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a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내가 모르는 상태인데 a가 양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고 a가 음수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잖아요. a가 양수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고 a가 음수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린 거는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을 그린 겁니다. 이때 얘는 y와 같은 거여서 y가 0보다 크고 싶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y가 0보다 크고 싶다 그랬으니까 y가 0보다 큰 부분을 좀 표현을 해보면 y가 0보다 큰 거는 x축 위에 있는 거죠. 이런 느낌. 괜찮습니까? y가 0보다 큰 건 x축 위에 있는 거예요. 표현을 해놓고 나서 보니까 얘는 x값이 뭐보다 작아야 되고 뭐보다 커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얘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가 이렇게 나타난다 그랬으니까 둘 중에 나는 얘가 맞겠구나 라고 표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림 두 개 그려보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과 2는 x절편과 관련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x절편을 알고 있을 때 식을 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 a 값을 쓴 건 a가 음수인 건 알겠는데 얼마인지 몰라서 그냥 쓴 거고요. 이 식을 전개하면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까지 식을 써놓고 나서 보니까 얘와 얘가 같은 거여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제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2차 함수에서 요 식이란 말이에요. 이 식이랑 같은 거여서 마이너스 b와 마이너스 a가 같아야 되고 c가 마이너스 2a와 같아야 된다. 그래서 b는 a와 같아야 되고 c는 마이너스 2a와 같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시 두 번째 여기를 보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c 대신에 마이너스 2a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4ax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b 대신에 a를 집어넣어서 3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양변을 a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보면 문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근데 a가 음수였다는 걸 알죠. 그래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말고도 x제곱의 개수가 음수인 게 싫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또 곱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애초에 처음부터 양변을 마이너스 a로 나눠도 됩니다. 자, 이까지 하고 나면 이제 이 모양이 이뻐지는 거죠. 4x, x, 3, 1, 마이너스 플러스. 인수분해가 됐네요.
괜찮습니까? 이렇게 인수분해를 하고 나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정리 4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 x는 마이너스 4분의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해를 구할 수 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a 값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원하는 걸 찾아내고 x 절편과 얘가 관련이 있고 그래서 나는 식을 쓸 수가 있는데 이 식이 뭐랑 같다? 얘랑 같다. 지금 내가 2차 부등식 문제를 풀고 있는데 2차 부등식의 얘를 가지고 어떻게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2차 함수로 풀고 있죠. 부등식은 그냥 옵션 같은 겁니다. 이해되죠? 2차 함수가 메인인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를 잘 써먹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항상 성립하면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외워서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자, 내가 그린 그림은 요겁니다. 나는 얘를 그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얘를 그리고 싶고 얘를 그리는 방법은 x제곱의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인 그림이다. 근데 모든 x에 대하여 얘는 y랑 같다 그랬죠? 모든 x에 대하여 y가 0보다 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인데 x축을 기준으로 공중에 뜬 애가 있고 접하는 애가 있고 이렇게 내려온 애가 있다면 y가 전부 다 0보다 큰 건 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얘는 y가 0인 지점이 있고 얘는 y가 음수인 지점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을 원해. 아, 이 그림은 말이야 x절편이 없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y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작다는 어디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x축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x축은 x절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x절편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봤는데 x절편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x절편은 실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x절편 구하기 위해서 y에다 0 넣어야지 라고. 자, 알지만 구하려고 y에다가 0을 넣었습니다. 확인사살하는 거죠. 0, y에다가 0 넣었습니다. 근데 이걸 만족하는 실수 x가 없다는 거죠. 2차 방정식에 실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k-2의 제곱 마이너스 5의 k-2 이게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래서 뭐 전개해도 좋겠지만 k-2로 묶어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k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그림을 생각해주고 요거를 이제 이 흐름, 이 그림의 흐름, 이 표현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다음 19번. 마름모예요. 마름모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뭘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름모는 대각선의 교점이 수직 2등분 하면서 만난다. 수직 2등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지금 A 좌표가 2,4, C 좌표가 10,2예요.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나오는 거거든. 6,3이라고. 괜찮습니까? 그 다음
B와 D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중요하냐면 기울기하고 좌표가 중요하다 그랬죠. 방금 좌표, 이 직선이 지나가는 좌표는 구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울기를 구해야 되겠네? 기울기는 어떻습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는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직선 AC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직선 BD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AC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냐? X 값이 8 증가할 때 Y가 2 감소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이 기울기가. 그럼 이 기울기는 4겠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그래서 기울기와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1번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B의 Y좌표가 1일 때 마름모 넓이를 구하시오. B의 Y좌표를 알려줬으니까 X좌표도 알겠죠? 그럼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안다는 건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 밑변의 길이, 이거 높이인데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여기 수직으로 만나잖아. 그리고 B의 좌표, B의 Y좌표를 알려줬으니까 당연히 이거 X좌표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게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당연히 높이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밑변도 알고 높이도 알면 넓이식을 구할 수 있다. 괜찮습니까? 아니면 마름모 넓이는 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길이를 구할 수 있으면 이거 당연히 2배도 구할 수 있겠죠. 마무리는 내가 안 해주고 싶은데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은 질문을 해주시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홀고등학교 2020년도 시험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고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은 꼭 질문을 해주세요. 이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홀고등학교 2020년도와 2021년도 문제는 진짜로 정형화되어 있는 뻔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르는 문제들은 진짜로 잘못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떻게든 정확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